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1차 산업, 농업. 하지만 단순히 논이나 밭에서 식량을 생산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새로이 만나보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료연구원 권오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영연구원 김태주입니다. 네, 농약, 요즘 들어서는 작물 보호제라고 일컫게 되는데 농산물의 수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병해충 또는 잡초를 농작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물질들, 그것들을 작물보호제, 그 작물보호제를 연구 개발합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듯이 농작물이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약이 바로 작물보호제. 그런데 작물보호제는 유해성 있는 화학약품 아닌가요?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약 3년에서 5년간에 걸친 환경유해성 평가와 인체유해성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작물보호제는 굉장히 저양량으로 낮은 양량을 환경에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되어진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작물보호제의 역할을 이해하고 사용 방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면 품질 좋은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작물보호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보급되나요? 그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가 제어하기를 원하는 병해충, 잡초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첫 번째로 겪게 됩니다. 안전한 물질이라고 평가가 되면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인인 농민에게 보급되게 됩니다. 병해충 예방과 잡초 방제의 우수한 원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일. 적은 양으로 병충해를 동시에 없앨 수는 없는지, 약효는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몫이다. 농작물의 약이 작물보호제라면 농작물들의 영양제는 바로 비료다. 예, 비료연구는 지금 이와 같은 작물체에 있어서 작물체 먹는 영양분이 비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체에 알맞게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비료연구입니다. 그렇다. 작물과 토양에 투입하는 영양물질이 바로 비료. 그게 성분에 따라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로 나뉜다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기질 비료는 식물체를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그래서 식물체를 통해서 다시 식물체로 돌아가는 순환농법의 중요한 친환경 농자재라고 말을 하고 수 있고요. 무기질 비료는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에 있는 인광석이나 암모니아나 석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료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 비료 역시 농업 생태계에 투입하더라도 유기질 비료처럼 원활한 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 그렇다면 비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제품화되나요? 어떤 비료를 개발해야겠다는 개발 컨셉을 일단 잡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수행했던 실험 설계서를 작성하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것이 거기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합니다. 농가에 넓은 포장해서 농가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 비료가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땐 다시 그걸 공장에 이관해서 공장이 그 제품을 생산해서 농민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좋으련만 제품 성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좀처럼 더뎌질 때면 가끔 들판으로 나가 힘들게 일하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는 주인공. 처음 비료연구원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벼하고 밀이라는 게 있는데 벼는 겨울에 못 자라고 밀은 여름에 못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를 어떻게 밀화시켜서 겨울에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맨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인해 농사가 잘 되는 기쁨, 나아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 농약과 비료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공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관련 전공학과는 농업계열과 화학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계열이라 하면 벌레, 해충, 잡초를 연구하는 그런 전공자가 필요하고 화학계열 전공자로서는 유기화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더욱이 좋겠지만 본인의 열정이 있다면 학부를 졸업하고서도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약과 비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와 같은 이 연구의 목적이 문제점 해결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두루 경험한 것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력이 있어야 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인 농업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기대해 본다. 비록 나라마다 연구 수준은 다르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는 농약과 비료에 관련한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로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 및 비료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농업계열과 화학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 연구원은 연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데 농약과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의 마케팅팀이나 영업팀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으로 해외 대형 농장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의 먹거리 및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안전한 식품의 소비를 원하고 있고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연구원의 역할도 점점 세분화되고 그 영역도 확대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을 견인한 경이로운 녹색 혁명, 농약과 비료의 연구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